덴마크인 아빠 헬리크 교수는 공항에서 딸을 마주한 순간 할 말을 잃었다. 1년간의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잠시 집에 돌아온 딸이었다. 반가움에 나눈 뜨거운 포옹이었지만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딸의 모습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북유럽의 작은 나라 덴마크는 유틀란트 반도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적인 복지 국가이자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수도 코펜하겐의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는 환경을 중시하는 생활 방식이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약 6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이 나라는 섬세한 미식과 위대한 동화 작가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다. 리나는 바쁜 대학 교수인 헬리크와 전업주부인 카렌 사이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외동딸이었다. 헬리크가 40세가 넘어 얻은 딸이었기에 부부의 사랑은 유별났다. 리나가 어릴 때 넘어지거나 울기라도 하면 부부는 허둥지둥 달려가 달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려 애썼다. 리나는 부부에게 애지중지 키운 보물이었다. 하지만 리나는 성장하면서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 우리 딸은 예술가의 영혼을 가졌나 봐. 헬리크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카렌 역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아요. 라고 남편과 이야기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딸이 사회에서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나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다. 바로 한국에서 온 한 교환학생과의 만남이었다.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정이라는 새로운 세상. 리나가 지혜를 처음 만난 날은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리나는 학교 친구들과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수업 중 의견이 맞지 않으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기 일쑤였다. 물론 나중에는 후회했지만 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어 더욱 고독감을 느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부모님은 성적 향상이 아닌 딸의 곁에서 마음을 안정시켜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정교사를 구하기로 했다.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바로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지혜였다. 처음 집에 온 지혜는 리나보다 몇 살 위로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인상의 학생이었다. 온화한 미소와 예의 바른 인사에서 카렌은 첫눈에 안도감을 느꼈다. 첫 수업은 간단한 덴마크어와 한국어 단어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리나가 혜지라고 말하자 지혜는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답하고 그 발음을 여러 번 들려주었다. 신기하게도 리나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세계가 조금은 넓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리나의 분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된 수업 일정에 화가 난 리나는 의자를 부숴버렸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카렌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지혜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리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나,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구나. 언니는 그 마음 알 것 같아. 그 순간 리나는 심장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어른들은 항상 감정을 억누르라고만 했지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지혜는 달랐다. 그녀는 리나의 분노를 부정하는 대신 그 뒤에 숨겨진 슬픔과 상처를 언어로 표현해 주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리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가까워졌다. 지혜는 리나의 그림을 보며 색을 사용하는 방식이 정말 독특하다. 혹은 이 형태는 정말 힘이 느껴져와 같이 구체적으로 칭찬했다. 그녀는 리나의 예술가적 영혼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혜가 들려준 한국 문화 이야기였다. 한국에서는 정정정이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로 생각이 달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고
다 함께 어울려 즐겁게 지내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 말은 리나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나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해 알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그 머나먼 나라에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부모님은 상상도 못했지만 이 만남은 훗날 리나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나겠다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 시작점이었다. 한국으로의 여정, 새로운 시작.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리나가 불쑥 입을 열었다. 저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고 싶어요. 헬리크는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다. 카렌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헬리크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리나 진심이니? 리나는 망설임 없는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에 울고 소리치며 반항하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카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살겠다고? 언어와 문화가 모두 다른데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리나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강해지고 정을 나누며 살고 싶어요. 그 말에 헬리크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로서 딸을 곁에 두고 싶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의지로 미래를 개척하려는 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알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라.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엄격하면서도 따뜻했다. 그 후 가족은 리나의 유학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고 노트 가득 한글을 써내려갔으며 지혜와 수없이 말하기 연습을 했다. 어려운 발음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어휘가 늘어날수록 자신감도 함께 자라났다. 때로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리나는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 문화가 서서히 자신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떠나는 날이 왔다. 공항에선 리나는 큰 여행 가방을 옆에 둔 채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카렌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딸을 끌어안았다. 헬리크는 어색하게 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리나, 자신을 믿으렴. 아빠와 엄마는 항상 널 응원할 거다. 리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걱정 마세요. 한국에서 성장해서 돌아올게요. 출국장 너머로 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 부부는 그저 기도할 뿐이었다. 딸이 선택한 새로운 길이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래를 향한 희망이기도 했다. 낯선 땅에서의 도전과 성장. 비행기가 인천국 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리나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여기가 바로 한국이구나. 낯선 글자로 가득한 안내판,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공항을 가득 메운 따뜻하고 활기찬 공기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조금은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처음 몇 주간 그녀가 꿈꾸던 한국 유학 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은 너무 빨라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고 칠판에 적힌 한국어는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만 같았다. 반 친구들이 웃는 농담을 이해하지 못해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식당에서는 젓가락질이 서툴러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여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기숙사의 작은 방에서 베개를 눈물로 적시는 밤도 있었다. 그런 리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반 친구들의 따뜻함이었다. 한국어 시간에 한 단어를 읽지 못해 쩔쩔매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유진이가 조용히 노트를 건넸다. 이건 정이라고 읽는 거야. 뜻은 친구는 상냥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 순간 리나는 이상한 온기를 느꼈다. 학교 축제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리나는 케이팝 댄스 안무를 계속 틀렸지만 친구들은 괜찮아 다시 같이 해보자라며 격려해 주었다.
방과 후에 함께 땀 흘리며 연습한 끝에 마침내 동작을 맞출 수 있었고 생전 처음으로 친구들과 협력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한국의 고등학교에는 정이 살아있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늘 외톨이로 지냈던 리나에게 이러한 삶의 태도는 신세계와도 같았다. 학교 축제 당일, 리나는 반 음식 부스에서 떡볶이를 파는 역할을 맡았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함께 손님을 부르다 보니 어느새 미소 지으며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손님이 고마워요. 학생이라고 말하는 순간 리나는 벅찬 기쁨을 느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덴마크에 있던 고독한 과거의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고 오해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곁에 있어 주었다. 리나,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그들의 격려는 리나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도전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리나의 마음속에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던 아이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한국인의 정이 그녀의 마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한식과의 만남, 새로운 꿈의 발견, 한국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리나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된다. 바로 한식의 세계를 발견한 것이다. 어느 날 유진이가 리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녀는 친구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탁에는 갈비찜,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덴마크에서는 본 적 없는 음식들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다. 가장 먼저 맛본 것은 갈비찜이었다.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과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고기 맛에 리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덴마크의 계란 요리는 주로 프라이나 삶은 것이 전부였지만 깊고 조화로운 맛은 그녀에게 큰 놀라움이었다. 다음은 된장찌개였다. 구수한 향이 코를 찔렀고 한 숟갈 떠먹자 구수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리나는 그 맛에 감탄했다. 고향에서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인데 어째서 이렇게 입에 잘 맞을까? 덴마크의 식사는 주로 고기와 감자, 그리고 진한 소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그 맛도 리나에게는 소중했지만 한식은 신맛, 매운맛, 짠맛, 단맛 등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맛의 균형을 중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다채로운 색감의 그림 같았다. 그 후 리나는 유진이의 권유로 요리 동아리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만두 빚기, 나물 무치기, 찌개 끓이기 등 한식의 기본을 배웠다. 처음 만두를 빚을 때는 손이 서툴러 만두피를 찢기 일쑤였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했다. 하지만 여러 번 연습하자 손놀림이 점차 능숙해졌고 마침내 그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고명과 장식 기술을 배우면서 리나의 예술가적 영혼이 깨어났다. 오이를 돌려 깎아꽃을 만들고 당근으로 나비를 만드는 것을 보며 그녀는 채소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료되었다. 요리는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 리나는 당근과 호박을 아름다운 모양으로 다듬으며 열중했다. 설날에는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선물했다. 함께 모여 전을 부치고 만두를 빚는 모습은 행복한 그림 그 자체였다.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요리는 마음을 담는 거예요 라고 한 말은 리나의 가슴에 깊이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있던 강렬한 감정들을 요리를 통해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식과의 만남은 리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내가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웃게 하고 싶어. 그 작은 다짐은 훗날 그녀의 인생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놀라운 변화와 가족의 재회,
한국에서 반년 넘게 생활한 리나는 잠시 집으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딸의 모습을 본 헬리크와 카렌은 깜짝 놀랐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반항하고 친구들에게 상처 주던 소녀가 아니었다. 한결 차분해진 몸짓, 자신감과 평온함이 깃든 얼굴, 심지어 여행 가방을 끄는 걸음걸이마저 예전과 달랐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헬리크는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중얼거렸다. 카렌은 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은 분명 자신의 딸이 맞았다. 하지만 이 침착하고 성숙한 분위기는 마치 딸의 몸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듯한 큰 변화였다. 리나, 네가 너무 변해서 엄마가 못 알아볼 뻔했어. 두 사람의 놀라움은 이내 복잡한 감정으로 바뀌었다. 왜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없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리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한국에서는 모두가 저를 정으로 대해줬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부부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딸을 이토록 변화시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리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헬리크는 딸의 눈빛에서 강인함을 발견했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폭발하던 딸이 이제는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변화야말로 그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었다. 리나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업의 어려움, 친구들과의 관계, 축제와 동아리 활동의 즐거움, 그리고 한식과의 만남까지. 모든 이야기에는 그녀의 성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국에서는 모두가 똑같을 필요가 없었어요. 서로 달라도 도와주는 게 더 중요했죠. 지혜 언니가 말해준 정이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헬리크의 코끝이 찡해졌다. 정 덴마크 문화와는 사뭇 다른 개념이었지만 바로 그것이 딸을 구원하고 성장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렌은 부엌으로 들어가 오랜만에 리나를 위해 프리카델레 덴마크식 미트볼을 만들었다. 바삭하게 구운 미트볼을 달콤새콤한 적양배추 절임과 함께 접시에 담으며 카렌이 물었다. 오랜만에 먹는 덴마크 음식은 어떠니? 이제 한국 음식이 더 좋지? 리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둘 다 좋아요. 덴마크 음식은 저의 뿌리고 한국 음식은 저의 도전이자 열정이에요.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진정한 저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카렌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족은 리나의 변화에 기뻐하며 제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도 있었다. 만약 리나가 한국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그녀를 지지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의 두 발로 서서 자랑스럽게 성장하는 딸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예술과 정의 만남, 덴마크에서 돌아온 리나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생활에 임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생겨났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예술가적 영혼과 한국에서 배운 정을 연결할 수 있을까? 리나는 어릴 때부터 색과 형태에 매료되어 몇 시간이고 그림을 그리곤 했다. 하지만 그 집중력은 때로 분노로 이어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배운 정은 그 단점을 강점으로 바꿀 방법을 알려주었다. 어느 날 요리 동아리에서 리나와 친구들은 비빔밥을 만들었다. 여러 가지 세개나물과 고명을 밥 위에 올리는 작업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았다. 도라지의 흰색, 시금치의 초록색, 당근의 주황색, 이 재료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음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 리나는 창의적으로 재료를 배치하는 것을 즐겼지만 예전의 그녀였다면 자신의 방식이 최고라고 고집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여기에 달걀지단을 올리면 색이 더 화려해질 것 같아. 다들 어떻게 생각해? 그녀는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유진이가 여기에 버섯볶음을 조금 더하면 더 맛있어 보일 것 같아 라고 제안하자 리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좋은 생각이야. 함께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이었고 리나의 예술가적 영혼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준 것이었다. 완성된 비빔밥은 한 폭의 그림처럼 화려했고 모두의 칭찬을 받았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며 리나는 이렇게 적었다. 나의 고집은 약점이 아니었어. 정을 만난 덕분에 그것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었지. 앞으로 나는 음식으로든 그림으로든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 표현의 바탕에는 항상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이 있어야 해. 마침내 방학이 되어 동아리는 지역사회 행사에서 직접 만든 빵과 떡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리나는 긴장했지만 직접 만든 예쁜 모양의 송편과 떡을 사람들에게 건넸다.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따뜻한 빛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퍼져나갔다. 한때 우정을 파괴하는 원인이었던 그녀의 고집과 열정이 이제는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하는 힘이 된 것이다. 그날 밤 리나는 일기장을 폈다. 나는 예술과 음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 그리고 한국의 정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글을 쓰면서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그 약속은 여전히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 마침내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졸업을 앞두고 리나는 망설임 없이 결심했다. 저는 한국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녀가 요리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카렌은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헬리크는 잠시 침묵하더니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리나, 그게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아빠는 전적으로 지지하겠다. 그것은 딸을 한 명의 성인으로 믿고 세상으로 내보낼 준비가 된 아버지의 결심이었다. 졸업식 날 리나는 유창한 한국어로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지혜 언니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이며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진정한 정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 식이 끝난 후 유진이가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리나, 우리 영원한 친구야. 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덴마크로 돌아오는 날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리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정을 가슴에 품고 예술과 음식으로 세상을 연결할 거야. 그녀의 꿈은 덴마크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이었다. 한국의 요리 기술과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결합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의 마음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부모님은 돌아온 딸의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어서 와라 리나. 그 환영 인사에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리나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울고 화내기만 하던 소녀는 이제 정을 발견하고 자신의 예술가적 영혼을 힘으로 바꾸었다. 그녀의 성장 스토리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참이었다. 두 개의 해변, 하나의 마음. 이번에 덴마크로 돌아온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리나는 더 이상 길 잃은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찾은 젊은 여성이었다. 한때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던 그녀의 침실은 이제 창의적인 실험실이 되었다. 텅 비어있던 벽은 한국과 덴마크를 결합한 음식 스케치로 가득 찼다. 헬리크와 카렌은 딸의 변화를 놀라움과 기쁨으로 지켜보았다. 리나는 매주 주방에 들어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부모님께 선보였다. 그녀는 덴마크식 오픈 샌드위치인 스메르브레드에 불고기를 올리거나 고추장으로 양념한 프리카델레를 만들어 전통적인 크림소스 대신 타마린드 소스를 곁들였다. 이건 정말 놀랍구나. 불고기 스메르브레드를 맛본 헬리크가 감탄하며 말했다.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맛이야. 리나는 환하게 웃었다. 제가 사랑하는 두 가지를 연결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가 한국에서 배운 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코펜하겐의 한 난민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종종 한국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것은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진이의 가족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미소를 보고 기쁨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꿈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리나가 코펜하겐의 명문 요리 학교에 지원했을 때 그녀가 발표한 한덴마크 퓨전 요리 아이디어에 몇몇 심사위원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한국 음식은 한국 음식다워야 하고 덴마크 음식은 덴마크 음식다워야 합니다. 한 교수가 차갑게 말했다. 혼합은 두 문화의 뿌리를 모두 잃게 만들 뿐입니다. 그 비판에 리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기억하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에게 요리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이야기, 한국에서 따뜻함과 정을 발견한 한 덴마크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뿌리를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결의는 학교의 학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침내 그녀는 입학 허가를 받았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접시 위에 유산이라는 주제로 요리 대회가 열렸다. 리나는 과감한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2개의 해변이라는 이름의 요리를 만들었다. 메인 요리는 북해산 대구로 껍질을 바삭하게 굽는 덴마크식 기술을 사용했지만 한국의 간장 조림에서 영감을 받은 소스를 곁들였다. 그리고 레몬그라스를 섞은 감자 피레와 덴마크 사과, 한국 배를 이용한 샐러드를 함께 냈다. 심사위원들이 요리를 맛보았을 때 모두가 침묵에 잠겼다. 이윽고 학장이 입을 열었다. 이것은 단순한 퓨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문화 간의 대화입니다. 복합적이고 조화로우며 무엇보다도 아주 맛있습니다. 리나는 그날 대회에서 우승했다. 졸업 후 그녀는 유명 레스토랑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상금과 모아둔 돈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전국을 여행했다. 서울에서 수도의 음식을 배우고 전주에서 전통 한식을, 부산에서 해산물 요리를 탐험했다. 가는 곳마다 현지인들과 지식을 교환하며 그들의 정을 온몸으로 흡수했다. 2년 후 코펜하겐의 작은 골목의 아늑한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 가게 앞 나무 간판에는 정이라는 글자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다. 내부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과 아기자기한 한국 전통 소품이 어우러져 미니멀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오픈 키친 안에서는 하얀 조리복을 입은 리나가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요리를 하고 있었다. 헬리크와 카렌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무한한 자부심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은 그의 딸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발견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다. 웨이터가 2개의 해변을 내왔다. 헬리크는 생선 한 조각을 맛보았다. 익숙한 대구의 맛이 깊은 풍미의 소스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바로 그때 리나가 미소를 지으며 주방에서 나와 부모님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맛이 어떠세요? 최고야 우리 딸. 카렌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리나는 몸을 숙여 아버지를 안았다. 감사해요 아빠. 항상 저를 믿어주셔서요. 헬리크는 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고마운 건 아빠지. 내 덕분에 이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됐단다. 한때 분노에 차 있던 소녀는 이제 음식과 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셰프가 되었다. 리나의 꿈은 이 레스토랑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화합을 한 접시 한 접시에 담아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전 세계로 계속해서 퍼뜨려 나갈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다. 영원히